네, 반갑습니다. 자, 7월 14일 아침 시황입니다. 시장만큼이나 아침이 좀 망했네요. 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67, 나스닥이 마이너스 0.15 하락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 프랑스, 독일 전부 다 난리가 아니죠. 0.74, 0.73, 그리고 독일이 마이너스 1.16.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CPI 지표가 나쁘게 나왔어요. 9.1%. 무지막지하게 나쁘게 나왔는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죠? 낙폭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회복세를 좀 보였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들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 먼저 좀 살펴보죠. 자, 최악의 물가지표, 이 이야기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뉴스를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CPI가 9.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됐던데, 자,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조금 괜찮게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냐 이런 식인데요. 왜 그랬을까? CPI를 선반영했다. 금리 인상 둔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근데 이번에는 0.75에서 1%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지금 좀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CPI 지표가 지금 9.1% 폭등이에요. 예상치가 8.8이었죠. 근데 이거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이 정도 물가라면은, 놀라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스탠다드 플러스, 지금 S&P 500이죠. 네, 그 다음에 다우지수가 각각 0.45, 0.67 하락을 했고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부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금리가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따라올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CPI 지표는 이미 그 정도 반영했다. 어차피 이왕 베린 것 이미 반영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물가가 올라감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그게 미친듯이 올리지 못할 것이다. 시장이 지들이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한 거고, 어제 6월 CPI가 10%가 넘을 것이라는 가짜 루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선 반영된 것이 나타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최소한 기준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아니, CPI가 떨어졌으면은 기준금리 긴축에 대한 완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CPI가 높게 나타나니까 오히려 더 못 오를 것이다. 근데 이거는요, 정상 수치가 나타났을 때 이야기고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냥 훅 뛰어버렸다 라는 부분들이 부담을 가지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미국의 어떤 부분들이 이 CPI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 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대충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뭐 관망세를 보인다거나 약간씩 집어 던지는 모습이 있었다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CPI가 이 정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폭은 최소 0.75. 네.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이제 1%포인트까지도 올릴 수 있게 되죠. 0.5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됐고요. 경기 침체 확률도 거의 100%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 확률 거의 100%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춰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동차, 의류, 주거비 등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주장은 무색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아직 멀었다 라는 얘기죠. 둔화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근원 CPI 역시도 되려 악화되었다. 0.7 증가를 해버렸네요. 시장 예상치가 0.5 조금 넘는 거였거든요. 근데 0.7이면은 훅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보면 6월달에 가장 많이 뛰었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건데, 이게 6월달이 끝이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지. 7월달도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이 CPI가 무려 41년 만에 최고치, 어마어마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가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무지하게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진짜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성장 뭐 고물가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경기 침체로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네, 금리를 많이 올릴 것이다. 0.75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하반기에 사실은 경기 방향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였는데 이번이 완전히 그냥 네, 망조가 들어버린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 경제의 4분기 GDP가 마이너스 1.4를 기록하면서 완만한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 글쎄, 완만한 침체라는 것은, 네, 없어요. 일단 경기 침체가 오면 허리띠 무조건 졸라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이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달려있겠습니다만, 당분간 조심해야 되겠죠. 하루 정도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은 1% 확률이 76%로 올라갑니다. 네. 76%. 즉, 1%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확률이 76%확 뛰어 올라갑니다. 네, 이제 0.75가 아니라 1% 올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된 거고,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0.75보다 더 올라가면은 이거 곤란하다. 1%나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FOMC에서 이제 7월 금리 인상폭이 결정이 되는데 이 2주 동안 네,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이냐. 2주 동안 주가를 막 조금 변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더 좀 무섭게 만들면은 금리를 조금 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네 아무튼 뭐 그거랑 관계없이 네 시장이 조금 애매한 상태가 됐어요.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또 다시 하나의 변수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CPI 지표가 이번에 괜찮게 나타났으면 이걸로 다 끝이죠. FOMC가 뭐 얼마나 올리든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가는 부분이 되는 건데 CPI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제 연준의 FOMC에 또다시 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2주 동안 또다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태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조금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6월이 인플레이션 피크치다 라고 하지만 유가 에너지 등이 이제 더 물가를 치솟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뭐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초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네 사우디 쪽으로 지금 바이든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네 뭔가 좀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유가를 더 끄집어 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경기 침체를 불사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1%를 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야 1% 네 이 쉬운 얘기가 아닌데요. 1% 금리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시장 뜻을 따르겠지만 1%대가 나올 때는 사전에 소통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변동성을 좀 보이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진짜 최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CPI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근데 지금 CPI 지표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서는 일단 너무 놀라서인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인지 일단은 얘네들이 조금 멈칫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캐나다 중앙은행이 1%대 금리 인상을 1% 금리 인상 이렇게 나오면 주요 중앙은행 중에선 처음이다 이 얘기예요. 1%대 금리 어마어마한 얘기죠. 네, 다른 은행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연준도 1% 이번에는 1%를 아마 감안을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네요. 자 다음 뉴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차가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건설에다가 호실적까지 시총 6위를 탈환했다. 요즘에 자동차주들 뜨겁습니다. 괜찮아요?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한 소식을 만들었다. 국내 최초로 네. 국내 전기차 신공장 건설. 자, 현대차의 수소차는 어디로 갔어요? 네. 그 예전에 수소차, 전기차 맞붙었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게 있을 텐데, 전기차를 먼저 키울 거다. 네. 수소차 어디가 있어? 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전기차에 완전히, 네, 가려져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계열사 부품 기업들의 낙수 효과도,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지금 전기차들의 어떤 시대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움직임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부품주들의 움직임들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얘네들은 이제 긍정적인 힘발을 좀 받아야지 되는 부분들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 시총 상위로 개인들이 바글바글해서 종목들은 밑으로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부상하는 그런 형태를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도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다.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할 것이다. 예상치보다 1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근데 이렇게 이미 설레발 쳐버리게 되면 주가가 상승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좋은 소식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만한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전부 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네요. 그죠?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힘들긴 하겠다. 다시 주목을 받는 금. 네. 금값 요즘에 떨어진다고 말 많죠? 뭐, 요즘에 안전자산 쪽인데 왜 금 떨어져?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이 각광을 받는 자산인데, 이게 조금 상황이 좀 이상해요. 왜냐? 경기 침체의 공포가 가시화되면서 달러가 아닌 모든 자산이 가격의 추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강달러가 나타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뒤져버리는 거예요. 자, 안전자산 중에서 적당히 해줘야지 다른 것들도 다 데리고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 안전자산이 지금 달러밖에 없어. 달러만이야. 일단은 무조건 달러야. 왜? 미국 금리가 막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막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금 현물 ETF에 몰려드는 개미들, 이거 좋지 않은데.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사실은 금에 투자하고 싶으면 금 현물 ETF라든지 또는 금 현물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시면 좋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금은 안전자산이고 일단은 해지용으로 무조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큰 변동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훅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금값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상품이에요. 금은 상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놔두면 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금융시장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전쟁 등 악재가 불어닥치면서 주식, 채권, 가상자산, 이거 코인이죠. 이거 뭐 막론하고 전부 다 떨어지니까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몰려들고 있어. 이거는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야. 근데 수요가 몰리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 아하. 이런 흐름과 다르게 금 가격은 최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아하. 자, 이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죠.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된다면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면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네. 정상적인 게 아닌 거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지금 위치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자, 일단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기다리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 될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금값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 가격은 선방했다라고 봐야 된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네. 상대적으로. 근데 금값이 지금 안전자산인데도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것도 참 못 볼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 뭐야? 금융투자소득세 정부 2년 유예안에도 금투업계는 갈 길을 간다고? 뭔 소리지?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연내 금투세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국회 판단을 기다릴 수 없어서 1월 시행 목표로 전산 작업하겠다. 아직은 전산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2년 유예안을 내놨어요. 2년 동안은 괜찮아. 양도소득세 이런 거 없어. 라고 되어 있는 건데, 금융투자업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거 뭐요? 동상이몽이요? 네. 서로 간에 이제 생각이 다른 거야?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얘기야? 이게 뭐야? 내가 정부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데, 물론 이제 얘네들도
이해가 좀 되죠. 네, 한다 안 한다 말들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씨 열받아. 그냥 일단은 하든 안 하든 시스템이나 구축해버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연내에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전산 작업에 나선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2년 유예되면 2년 후에 하지 뭐 라는 식의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정부가 2년 유예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다고 해서 전산 작업 하던 거 못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일단 구축해 놓고 언젠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이 금투세 2년 유예를 위해서는 또 다른 정당의 동의를 얻어야지 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양도소득세고, 그 다음에 공매도구 간에 이제 전부 다 이것 좀 빨리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랬다가는 진짜 욕만 뒤지게 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글쎄요, 뭐, 정치권에서는 워낙 지들 밖으로 놓고 싸우는 거라서 뭐라고 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네. 이렇게까지 답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어요. 자, 아무튼 증권사들이 지금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일부 증권사는 또 뭐 부담을 느끼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쨌건, 네, 정부에서 뭐, 유예를 했던 어쨌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다. 네.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시행이 되도록 문제가 없던 최선의 대응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업계대로.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뭐 다시 저 상대로 이제 진행한다고? 개민들 입장에서 또 개민들 입장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뭘 하는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빨리 결정. 이게 막 나오는 거야. 진짜 답답하다. 그죠? 답답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너무 기준 금액이 막 10억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낮아진 부분이니까 사실 이거는 좀 완화를 좀 시켜주는데 뭐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좀 있긴 있는데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물린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세금 공화국도 아니고 너무 많이 뜯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예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저는 좀 힘을 좀 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증권사가 어느 정도 그냥 설레발을 먼저 지가 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빅스텝은 한 번만 하겠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한국은행,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얘기가 계속 하고 싶네. 자,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빅스텝, 어제죠? 네, 어제 0.5% 인상했는데, 한 번만 할 겁니다. 한 번만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CPI가 9.1이 나와가지고 1% 금리 인상했다.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0.25가 어떻게 되냔 말이야. 그러면은 아예 포기를 해버릴 것이냐. 미국이 이렇게 높아진 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금리 역전돼가지고 외국인 자금 이탈하는 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2018년도에 이미 겪지 않았냐라는 부분이죠. 2018년도는 그래도 2017년도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는데 지금은 떨어진 상태에서 또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상 최악의 그런 주가 하락이 또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거라 생각해요. 네. 금리를 뭐 미국이 지금 1% 올린다. 그럼 우리도 0.5%라도 계속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금리가 조금 이제 변동을 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황이 상황인 만큼 과거에 어땠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그런 모습이다. 근데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는 가계 부채를 걱정해야 돼요.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진짜 막 네, 어떻게 보면은 급매물이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파산이 많이 늘어나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 우려감,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일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물가가 안정화를 보이는 건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금리는 그래도 계속
올려야 될 것 같다. 이제 0.5 이상은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해외적인 인상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네, 그거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요. 0.25씩 계속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네, 그건 네 생각이고 정도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책 한 곡씩 잠깐만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흔히 주식시장을 파도치는 바다에 비유하기도 한다. 바다에 크고 작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것과 같이 늘 주식시장에도 크고 작은 변동이 생긴다. JP 모건은 주식시장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주식시장은 늘 출렁거린다. 네. 아, 어쩌겠습니까? 그죠? 네.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르게 움직이고, 생각했던 거랑은 변화가 또 이상하게 나타나고, 또 일찍 일어나고 했지만 늦잠을 자고, 뭐 이런 것이 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또 이겨내야죠. 내가 오늘 뭐 늦잠 잤다고 해서 오늘 방송 낮출 수 있겠어? 네? 왜 이렇게 당당해, 이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악재, 이거 최악이라 생각했었던 그런 악재가 눈앞에 딱 떨어졌고요. 일단 시장에 그것이 녹아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죠. 네,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고 나발이고 원에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까지 패버렸는데 여기서 더 빼면 말이 되냐? 네, 일단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공매도라도 금지해주든지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또 다른 소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부양과 관련된 경기 민감 섹터 쪽을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증시, 이 해외 증시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오늘 만기일이고 하니까 어떤 식의 변수가 나타날지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죠. 저는 네,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남으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